네, 이번에 중국 소비역인데요. 시장에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 유커들의 복귀 이거는 사실 상당히 좀 화장품도 그렇고 뭔가 될 만한에 나온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네네네. 사드 이후에 중국이 뒤끝 장렬이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가게 있다가 그렇죠. 네. 뭐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이 배경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중국도 뭐 내수 부양을 좀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상 뭐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네. 뭐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중국 수출도 3개월 연속, 수입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이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로서는 지금 그 부분을 회복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코로나19 때 워낙 이제 이 방역 조치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런 소비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도 조금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디폴트 우려부터 시작해서 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 쪽으로 많이 손이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안으로 또 유입도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수에 대한 흐름들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중국이 코로나19에서 봉쇄 조치를 다 끝내고 나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이런 관광객들을 이 지역들을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본 이런 쪽은 배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내수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워낙 커져서 결국에는 이런 순환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의 내수 부양 그다음에 이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섹터와 기업이 뭐냐? 이거 이제 시장은 또 재해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섹터도 굉장히 뭐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많은데요. 어느 쪽을 제일 좋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단연 면세랑 카지노를 우선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화장품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중국하면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섹터가 이제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미지적인 수급이 좀 많이 쏠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색조 쪽에서 ODM 쪽이 이제 북미나 일본, 유럽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주가가 탄력도가 뭐 100%, 150%가 이미 저점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상 ODM과 지금 중국 화장품은 아예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상 움직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바운드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면세나 카지노거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이 일본 VIP 고객과 이제 중국 VIP 고객인데 사실상 지금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을 보시면 뭐 매출액 부분은 거의 세 자릿수 이상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대거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실적은 중국의 VIP 고객이 온 게 아니라 일본발 VIP 고객으로 대부분 좀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카지노 업종 특성상 이제 고객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중국 VIP 고객이 오게 되면 그 이제 드랍액 자체가 월등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버는 돈을 홀드액이라고 하고 이 버는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딜러의 차이에서 뭐 0.02% 정도 뭐 정말 근소한 차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엔 드랍액이 어떻게 높아지느냐가 카지노의 이제 실적을 좀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매출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VIP 고객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관광객이 일단 오면 면세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 ODM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 쪽을 보시려고 하거든 면세에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거를 체크하시고 거기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저는 이제 이 화장품이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액을 살펴보시면 화장품보다는 이런 시술 쪽으로 카드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확장해서 엔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엔터 한류라든지요. 혹은 게임 같은 경우 또 판호 발급이 있잖아요. 이런 네네네. 것도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살짝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판호 개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발 판호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슈팅이 나올 건데 약간 저는 지금은 좀 회의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제 게임보다는 컨텐츠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요번에 이제 넥슨 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라는 기대작을 중국에서 출시를 했는데 예. 출시 당일에 스마트폰 이용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보라든지 위챗 지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흥행이 조금은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를 조금은 이제 보호하려는 좀 경향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컨텐츠 쪽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 풀어주고 이거는 내수 부양을 위한 의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게임은 사실 중국이 이제 내수에서 자기네들이 뭐 청소년 규제라든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네. 또 외국 업체 게임을 이렇게 확 풀어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좀 네네네.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게 카지노나 면세 쪽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그 가운데서 토픽 종목은요? 네, GKL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에서 지금 이제 이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전고점 라인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라다이스가 먼저 좀 더 먼저 갔죠, 그죠? 네, 파라다이스도 네. 이미 전고점 부분까지 예. 왔고 이제 또 롯데관광개발도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키높이를 좀 맞춰줬는데 GKL이 좀 못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보시면 파라다이스보다 오히려 GKL이 중국 VIP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이전에 카지노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좀 후순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 룸은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편안하게 좀 열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뭐 매출액은 3자릿수 이상 전환을 했고 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흑자 전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카지노 업계 특성상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드랍액이 높아지는 구조만 생기면 전방위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키높이를 보통 맞추고 차트의 흐름도 약간의 이런 변동성 폭만 다르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G치에서는 가장 후발로 움직이는 GK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 소비주 카지노 면세 좋게 보셨고요. 카지노 관련 가운데는 GKL 면세 쪽은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면세는 뭐 대표적으로 호텔신라하고 네. 옛날에 뭐 신세계 이런 쪽도 했습니다만 그렇고 그 저희 방송국이 이제 현대백화점 근처에 있어 더현대 오다 보면 저는 그 텍스 프리 하려고 기계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네.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것도 급등하대요. 예.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브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서 저는 오히려 면세 쪽으로 보신다면은 호텔신라가 뭐 단연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특히나 개인 여행에 따라서 소매 부분에서는 이런 면세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컨센을 좀 상회했기 때문에 단체 관광에 따른 이런 면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좀 충분히 긍정적이고 또 면세 쪽에서는 어쨌든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망고빙수 가격 이상으로는 뭐 한번 우리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내줄까? 그러니까 망고빙수 사 먹느니 호텔신라 주식 사자 이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망고빙수 10만 원 넘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호텔신라를 아직 10만 원 못 갔죠, 그죠? 네, 지금 9만 거의- 오늘 1,000원인가 뭐 끝났으니까. 네, 네, 네. 망고빙수 살 걸로 호텔신라 두 주를 사면 되겠네. 그렇죠. 두 번 먹을 걸로 이제 2주 이상 사는 거예요. 아니 18만 원이라며. 망고빙수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네네네네. 10만 원이니까 네네네. 커플이 둘이 갈 걸로. 네, 그렇죠. 망고빙수를 억제하고 호텔신라 주식을 사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 두 개역을 함께 이동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